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불교계가 선제적 대응에 앞장서왔지만 재정난이 가중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불교계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4차 추경을 편성해 긴급 수혈에 나섰지만 보다 멀리 내다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자는 노동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상월선언 인도 만행 결사를 앞둔 국내 2차 자비순례가 다음 달 7일부터 21일 동안 펼쳐지는 가운데 사전 걷기 훈련과 예행 연습이 진행됐습니다. 대구의 한 사찰이 바로 앞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해 수행 환경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 공사장 발파 작업으로 사찰 건물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단순 관람의 수준을 넘어 신진 작가들의 예술 활동을 돕는 전시회가 서울 탑골 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미래 한국 예술계를 이끌어갈 이들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불교계는 재정상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사찰을 찾는 관람객들이 줄어든 반면 문화재 관리 비용은 그대로 지출되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불교계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김호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교계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도들의 발걸음이 뚝 끊긴 데다 강화된 방역 지침조차 언제 풀릴지 알 수 없어 재정 여건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를 접견한 총무장 원행 스님의 인사 말에는 이러한 고민이 절절히 담겼습니다. 추경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좀 합당한 대처를 좀 해주십사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지금 3차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 수입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해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짝 회복했을 뿐 4월 봄 행락철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문화재 보수 수리는커녕 문화재 관리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처지입니다. 국가의 문화재를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인원을 정리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현재 국가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75곳입니다. 각 사찰에는 문화재 관리 인력이 10여 명 안팎이지만 불국사처럼 관광객이 몰리는 곳에는 100명 정도 근무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분들 다 직장이죠, 거기가. 근데 그분들은 이제 개인이 아니고 또 가족이 있고. 지난 3차 추경에서는 문화재 관람료 급감 사찰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88억 원이 편성됐지만 민원성 예산이라는 논란에 휘말려 예산 배정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불교계의 갖은 노력과 희생이 무색해진 대목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연기해서 했고 또 전국에도 산문 폐쇄를 했고 이번에는 총무장 선생님께서 지시하셔서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 전국 사찰 우리 조계종 3,000개와 종단 예배 10,000개 사찰, 13,000개 사찰이 법회, 대면, 비대면 모든 법회뿐의 행사를 다 중지시켰습니다. 정부는 불교계의 선제적 대응과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도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김남국 백일기도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의 성격이라는 4차 추경. 불교계는 절의 곳간을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문화재 보유와 관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와 예산 지원을 바란다는 입장인 만큼 이에 정부가 화답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통신비 지원에 대해 일괄 지급 방침을 정했습니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4차 추경을 편성해 긴급 수혈에 나섰지만 보다 멀리 내다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자는 노동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책에 불과해 노동계 내부에선 장기적 안목으로 고용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한국의 노동 현실을 진단하고 장기 정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의 토론회에서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상응하는 고용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 최근 부당 노동 행위 제보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발 경제 충격과 위기가 고용 불안정 계층에게 몰려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충격이 정말 불안정한 노동자들, 비정규직들,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자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한테 아예 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든 노동자들이 지금 딱 이 직격탄을 맞았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지원제도에 사각지대가 많고 한시적인 지원책이라며 정책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기존 제도 확충을 동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고용보험제도의 실업보험제로의 이행 전략이 전혀 그런 화두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노멀 시대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을 반영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취약 노동계층은 경제 위기를 가장 무겁게 치르고 있습니다. 정책 보완과 함께 한국 사회 노동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제47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방송은 온정의 손길로 연대와 협력을 확산시켰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위로를 드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은 코로나에 맞선 제2의 방역당국이었다. 어려울 때 큰 힘이 된 방송인 여러분에게 국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성찰하는 방송인들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 목소리가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 방송인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 대상은 SBS 스페셜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던 요한, 시돌, 용현이 수상했으며 방탄소년단, 배우 강하늘, 송혜 등이 개인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코로나19처럼 국가적인 감염병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전담하게 될 질병관리청이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정부는 또 공공의료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의 보건전담 차관도 함께 신설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질병관리청이 출범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질병관리청은 독립기관으로서 조직과 인원이 대폭 보강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청장, 차장을 포함하여 5국 상관 41과 총 1,476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 소속기관을 갖추어 출범하게 됩니다. 대응체계도 본청은 감시부터 조사와 분석, 위기 대응과 예방까지 감염병 대응을 전담하고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등은 연구개발에 주력하게 됩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두고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능력을 보강하도록 해 범국가 차원의 단일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빠져나간 보건복지부에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제를 도입해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합니다. 의료인력 정책과를 신설하여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병원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합니다. 정신건강 정책 기능도 확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검증을 거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 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입니다. 성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출범의 기쁨도 잠시 교회발 재확산세인 코로나19 차단에 매진하게 됩니다.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국가 차원의 감염병들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역할과 K방역의 명성이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상월선언 인도 만행결사를 앞둔 국내 2차 자비순례가 다음 달 7일부터 21일 동안 펼쳐지는 가운데 사전 걷기 훈련과 예행 연습이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상월선언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 남양주 묘적사 주지 환풍 스님, 윤성희 동국대 총장 등 60여 명은 어제 새벽 봉은사에서 출발해 탄천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함께 걸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 만행결사 순례를 통해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500km 이상을 걷는 대장정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정신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번개 모임을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 이제 수행의 한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례를 가서 순례도 있지만은 순례 전에 이미 이렇게 이제 순례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전부 다 하나의 어떤 일념을 가지고 불교진흥이라는 어떤 그런 일념을 가지고 전부 다 많은 교사에 참석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우리 사부대중이 다 하나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고. 다음 달에 진행되는 2차 만행결사 도보순례 참가자들은 숙박을 사찰에서 하지 않고 캠핑장에서 텐트를 이용해 머물게 되며 순례 기간 한국불교 출가자와 불자 감소 등을 논의하는 야단법석의 자리도 마련합니다. 이한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삼양그룹 수당재단의 제29회 수당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양그룹 수당재단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수당상 시상식을 갖고 이한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겸 경희대 미래문명원 석좌 교수와 김동호 연세대 화학과 교수, 최해천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에게 상패와 상금 1억 원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이한구 이사장은 비판적 합리주의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역사철학과 사회철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워 인문사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수당상은 삼양그룹 창업주인 수당 김현수 선생의 산업보국, 인재육성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학자를 선정해 상금 1억 원씩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사찰이 바로 앞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해 수행 환경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 공사장 발파 작업으로 사찰 건물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심원사. 사찰 입구와 바로 맞닿은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레미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이곳에는 총 500여 세대가 들어설 아파트가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해 2022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로 인해 사찰은 공사 시작 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수행 환경을 침해받았습니다.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공사 차량이 새벽부터 밤까지 드나드는 출입구가 사찰 일주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사 완료 후에도 아파트 주 출입구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사찰 측은 시공사와 시행사 측에 출입구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출입문을 다른 쪽으로 옮겨 주십사라고 누차 시공사하고 얘기를 하니까 뭐 옮길 수 없다, 생각해 보겠다, 고려하겠다라고 하여서 계속 넘겨온 것이 벌써 1년 이상 이렇게. 이에 대해 현재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공사 측은 2015년 이후 시공사가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기초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지난해 인수를 받아 시설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조감도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보여드렸고 스님께서 맞다고 있으니 이거를 설계 변경을 하든지 해서 이걸 옮겨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했을 때는 벌써 구조물이 전부 다 기초 구조물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바꿀 수가 없었고. 이후 사찰과 시공사, 시행사 측은 해결점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시행사 대표가 바뀌는 등 차일 피일 미뤄지면서 피해만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공사 초기에 진행된 발파 작업으로 대웅전과 요사체 벽에 균열이 가거나 지붕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심원사는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불교 사원연합회 회원 사찰 스님, 신도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대구 팔공산 파괴사 성전암이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산사태가 발생해 요사체 일부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한창이던 지난 7일 성전암 뒤편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와 바위가 요사체 다각시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찰 진입로 곳곳이 패이고 20m 길이의 석축 일부가 훼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전암 도감 진현 스님은 4부대 중이 함께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먼저 동안거 수행에 차질 없도록 성전암이 선원 기능을 되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금정산 원광사가 추석을 앞두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백미를 전달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원광사는 부산 동래구와 연제구, 북구에 1000kg, 2,600만 원 상당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1년 동안 신도들이 불전을 올리고 또 7월 백중 행사를 해서 이걸 나눠줍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수육 전에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단순 관람의 수준을 넘어 신진 작가들의 예술 활동을 돕는 전시회가 서울 탑골 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미래 한국 예술계를 이끌어갈 이들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지금 만나보시죠.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 사람이 집 한 채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할까? 그 노력의 결과가 하얀 캔버스 위에 담겼습니다. 미술학원 강사 박지환 씨가 그려낸 작품 집은 관람객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전해줍니다. 시간을 이 작품 안에 좀 켜켜이 쌓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의 시간을 좀 같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작업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림 속의 동물들이 잠시나마 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그 순간을 늘 이제 인지를 하면서 이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하찮은 풀 하나하나에도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게 되면서 보이는 게 풀이 많이 보였어요. 보통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풀들을 약간 잡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풀의 다양성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불교계 복지시설 서울노인 복지센터 산하 탑골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도약의 단초 시즌6. 미래 한국 예술계를 이끌어갈 신진 작가들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엿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전문가의 심사와 관람객들의 투표를 더해 뽑힌 최종 1명에겐 생애 첫 개인전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도약의 단초를 통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또 미술계에서 튼튼한 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탑골 미술관이 마련한 신진 작가 작품전은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문화예술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불교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모범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앞장서 왔는데요. 불교의 자비와 희생 정신에 대해 국민들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의 재정난 등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9월 1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